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박셀바이오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어, 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좀 푹 쉬시고요. 저는 주말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신사옥으로 이사 간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 조금 뭔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는 듯한 흐름이었죠. 어제부터 진정이 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오늘은 딱히 막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음, 차라리 급등을 하면은 기쁘잖아요. 보통 급등을 하고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기쁘고, 근데 또 하락을 하면은 약간 화가 나고 막 슬프고 그러는데, 또 이제 주가가 옆으로 이제 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퍽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좋았던 주식이 변동성이 상당히 좋았던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기쁘고, 근데 또 하락하면은 또 슬프고. 왜냐면은 이 변동성이 컸던 주식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그냥 안 꺾거든요. 그냥 뭐 최근에 이제 댓글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20%, 내가 손절을 못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0% 손실 나는 거는 기본일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손절을 하려고 해도 5% 넘어가면은 솔직히 손절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3%만 돼도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 넘어가도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기준이랑 저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한 거는 마이너스 1% 되면은 반등이 나올지라도 반등이 안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1%가 되면은 손절하자,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저는 막 출근 시간을 될 때도 이제 마이너스 1% 되면 손절한다, 이거를 한 10번 뭐 100번 이렇게 외우면서 다니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단기 투자자는 손절이 생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결과론적인 거죠, 항상 다. 어디서 잡았든지 올라갔으면은 성공적인 거고, 돈을 벌었으면 성공적인 거고, 근데 돈을 벌지 못하고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진입 시점이 잘못된 거죠. 진입 시점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쪽으로 주가가 또 변화는 받았다라는 게 어제 핵심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 이렇게 변동성이 없고 변동성이 없다는 건 이제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변동성이 없다는 뜻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뜻도 되고요. 예. 음, 오늘 그리고 댓글이나 좀 읽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 어, 38,000원에 들어가서 아직 보유 중이다. 29만 9천원에 망설이다 고고했네요. 네. 실질적으로 29만 9천원에 판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마 정말 많지 않았을 거라 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내가 2만원, 뭐 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9만 9천원에 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고민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힘이 되나요? 네. 아우, 엽대여님. 그 아이디를 엽대여 보고 나서 되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읽는 제가 좀 웃기더라고요. 엽대여. 아, 리뷰를 보는 사람으로서 화이팅 하시길. 네. 오늘 스키장이었다. 아주 잘 미끄러지면서 다시 매수가 찍고 올라가는 모습 무척 약올랐지요. 네. 인정. 네, 인정은 해야죠.
아티스 화이트님이 오랜만에 보이시는데, 네, 숲을 보자, 숲을. 하반기까지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나 아니면은 뭐 가치 투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기업에 대해서 믿고 이제 좀 투자를 좀 엉덩이 무겁게 진득하니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숲을 보는 게 맞겠죠. 네, 숲을 보는 게 맞아요. 저도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도 변동성이 큰 주식 뭐 이런 상품을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막 30% 40%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플러스 뭐 500% 600%가 돼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왜냐면은 그냥 뭐 진입 시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내 진입가가 난 충분히 만족한다. 진입가가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뭐 더 내리든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뭐 회사 다닌 월급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예. 매월 가격에 상관없이 산다라든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상향하는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뭐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매월 그냥 월급을 적금처럼 붓는 거죠. 예. 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은 말씀드렸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예. 근데 저는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 왜냐면은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 영상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제가 뭐 말하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계좌를 다 나눠 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 뭐 장기 투자하는 계좌가 있고 실질적으로 스케일하는 그러니까 단타 스케일을 하는 계좌가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각자 포지션대로 완전 양극화된 계좌긴 하죠. 예. 굿자는 보기가 싫다. 변동성도 심하고 정말 어려운 주식이죠. 끝내 수익으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수익으로 끝나야죠. 네. 근데 이게 어렵죠. 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올 때 파는 사람들을 잘 이해는 잘 안 해요. 거의 이해는 잘 안 하는데 왜냐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나 혼자만 겪는 것도 아니고 많은 주주분들이 같이 겪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때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근데 이제 트레이딩은 다 달라요 또. 예. 만약에 내가 중기 투자나 아니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파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팔아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서 팔아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딱 내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 딱 손절만 되고 급등을 하는 경우 저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분, 2분만 참으면은 한 3, 4% 먹을 수 있는데 2 그러니까 한 10초, 20초를 못 참아가지고 1, 2%를 못 먹는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매일 겪고 있어요, 매일. 겪고 있는데 어렵죠.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트레이더냐 아니면은 투자자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네, 일본 관점에서는 음봉 마감, 갭이 좀 떠가지고 음봉 마감을 했죠. 예, 갭이 떠가지고 음봉 마감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양봉이 나오고, 이번 주는 음봉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 음봉 안에서 놀아주는 게 맞겠죠. 다음 주에. 예, 이 음봉 안에서 좀 놀아주면서 버텨주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자리처럼, 네, 이런 자리처럼 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주다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움직임에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 뭐 특별히 볼 만한 내용은 없는데 오늘 예. 그냥 뭐냐
좀 변화를 받을 만한 자리에서 변화를 줬고요. 자리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변화를 줄 만한 자리에서 변화를 줬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이후에 횡보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저도 뭐 특별히 해석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냥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고점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를 보였죠. 예,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근데 이런 트렌드 정도는 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려볼 수 있냐면은 왜냐면 조건이 주어지니까요. 예, 조건들이 주어지니까 이런 트렌드 정도는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예,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선형 눈금으로 보게 되면은 체크가 할 수가 없어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선형 눈금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그러면 상승폭을 기대도 된다라는 뜻이 또 되거든요. 여기를 예, 선형 눈금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올라가면은 이런 자리들은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간다 1번, 저항받고 빠진다 2번. 그러면은 저는 2번을 우선시해요. 예, 뚫어내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만약에 뚫어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간다라고 조금 보겠죠. 뭐 어떤 박스권을 형태를 본다든지 그런 흐름을 관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로 그냥 주어진 거를 보게 되면 딱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리고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뭐가 또 새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힘든 장이었죠. 이번 주는 네, 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구 투자를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